근데 선생님, 네. 역사는 뭐 전공이 없던데. 그게 이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화를 전공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대학에서 학부에서 영화를 전공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LA에 한국에서 이 정치적으로 망명을 하셨던 그 신상옥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 저는 그 유명한 신상옥 감독님이 LA에 와 계셔? 나는 영화 전공하는데 일단 가자. 가서 똑똑똑 신필름이십니까? 신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온 영화 전공하는 이 암흑의 유학생인데 이 조수라도 좋으니까 바닥 닦기도 좋으니까 일 좀 시켜주십시오. 딱 보니까 얘가 기특해 보이거든요. 가뜩이나 인력이 좀 모자란 상황에서 좋다고 너 일하라고. 그게 92년도였는데 92년도부터 쭉 한 10년 동안 제가 그 신상옥 감독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조연출했죠. 그럼 메리마운트 대학 2학년 재학 중에 가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신필름에 직접 갔죠. 야, 근데 그게 사실 웬만한 대학생이 그렇게 하기 힘든 거 아닌가요, 보통? 근데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그렇게 그런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김어준 씨 호불호가 있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과 하는 말 중에 그나마 제가 동감하는 게 뭐냐면 쫄지 마. 그래. 쫄지 마. 아니 그래. 신상옥 감독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소원 어쩌라고. 아니 가가지고 일 좀 하겠다 했는데 싫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야, 제가 사실은 선생님 찾아보면서 신상옥 감독님 작품 증발이라는 영화에 출연하셨다는 거를. 그래요? 조연출했죠, 제가. 조연출하셨어요. 그거를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나오는 거를 이제 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신상옥 감독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증발이라는 영화를 LA에서 다 찍었어요. 이게 이게 한국 배경 영화인데? 그 중앙정보부장 김형우. 예, 맞습니다. 중앙정보부장의 그 실종 사건을 그린 얘기인데.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병헌 씨 나온 남산의 부장들의 영화 똑같은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는 한국에서 찍어야 되는데. 그렇죠. 약간 그 당시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촬영 허가가 안 났어요, 이게요. 그래서 신 감독이 화가 나가지고. 한국에서? 모든 스태프들과 이 배우들 다 LA로 와라, 내가 있는. LA에서 찍겠다. 그래서 LA에서 궁정동 안가 청와대 다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LA에서 다 찍었어요. 서울 길거리를. 근데 거기 보니까 버스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한국식으로 다 돼 있던데? 그게 제 덕분이에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시죠? 한국에서 만약 그 영화를 찍었다고 하면은. 일단 5.16 군사 쿠데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영화가. 그렇죠. 일단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는 과정이니까. 기록 영화를 썼을 거예요. 탱크 나오고 이런 것들. 그렇죠. 직접 촬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한국에서 탱크 안 빌려주죠. 그렇죠. 빌려줬다가는 쿠데타 난 줄 알아요? 탱크가 갑자기 종로이가에 나타나. 근데 미국에서 이제 촬영을 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영화를 전공하면서. 빌려주는 거예요. 탱크나 총이나 이런 것들을. 영화 촬영을 위해서 그런 소품을 빌려준다? 소품센터에서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빌려왔어요. 이 탱크 쓰시라고. 이게 진짜 탱크고, 진짜 총이라고. 물론 안에 총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블랭크탄, 공포탄, 탄환이 없는 거. 탄환이 없는 거? 이거로 영화를 찍으니까, 그게 93년도에 나온 영화거든요. 우리나라 영화에서 처음으로 실탄은 없지만 실제 총과 탱크가 등장한 첫 영화였다니까요. 제가 빌려와가지고. 아니 94년도면 대학교 3학년이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 뭘 한다고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뭘 몰랐으니까 가능한 게 뭘 알았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약간 몸을 사렸을 거예요. 내가 과연 정말 탱크를 빌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총을 빌릴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사실 일단 간 거예요. 가가지고 저도 처음 빌린 거거든요. 물론 학생 신분은 아니라 그때 이제 정식 프로덕션 이제 스텝 신분으로 갔죠. 그렇죠. 이제 그 촬영 허가증 보여주면서 탱크 빌려주십시오. 탱크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일을 찾은 거잖아요, 그게. 그게
남이 시켜가지고 억지로 뭘 할 경우에 만약 실패했다. 그렇지. 그러면 분명히 남 탓을 하거든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했다가 실패하면 일단 적어도 후회는 안 해요. 해봤다 이거죠. 제가 선생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선생님께서 참 용기도 많으시고 하고 싶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음도 있고 그런 것 때문일까? 저는 선생님이 왜 역사에 대한 책을 냈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감이 오긴 오는데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이 책을 쓰셨는데 사실 선생님 책 전에 팟캐스팅이나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그 역사 관련 보고 계시는 분들의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는 제가 이제 영어 방송인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영어 방송만큼 제가 역사 방송을 오래 했어요. 팟캐스트에서. 근데 이제 EBS 커리어가 워낙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역사 방송이 약간 그 빛을 못 봤는데 한 역사 방송도 한 10년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오래 했어요. 근데 선생님. 네. 역사는 뭐 전공이 없던데. 그게 이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일부 이제 역사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가 역사 전공한 것도 아닌데 왜 뭘 안다고 나가서 얘기를 하냐. 일부 동의도 하고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이 뭐냐면 역사는 누구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 나의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식으로 캐주얼하게도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뭐 전문 분야가 아니라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아주 쉬운 레벨의 역사는 우리가 충분히 주고받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도 굉장히 쉽게 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에서 다 봤습니다, 이거를. 선생님, 그러면은 네.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역사를요? 예. 하다 보니까 나름 잘하니까 이 입소문이 나든지 뭐 서로 소개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역사 방송을 하고 있는데 따로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문, 녹정기, 뭐 의천도령기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중학교 때죠. 하루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이제 영문만 본 건데 재밌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역사 소설, 특히 뭐 삼국지, 초한지, 뭐 이 수호전을 보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이제 삼국지 빠예요. 근데 그렇게 삼국지를 관심을 갖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처음 생긴 거예요. 그 삼국지가 이제 후한 말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십상시 나오고. 한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망했길래 십상시가 판을 치고 유비, 관우, 장비라는 의적들이 등장했나? 삼국지 이전 역사 한번 볼까? 봐요. 또 이 삼국지가 끝났을 때 이제 사마시의 또 위나라로 끝나버리는데 여기서 끝나면 뭔가 아쉬운데 삼국지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 또 그 이후의 중국사를 공부를 하고 앞뒤로 연결하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화, 역사 이게 통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선생님께서 왜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알겠어. 스토리가 연결된다니까요. 선생님은 스토리텔러시네. 역사도 스토리텔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것을 선생님 나름대로 만들어내시려고 했던 시도가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영화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제가 다른 데서도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특정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앞뒤 문맥을 이해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영화가 있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경우에는 남북 전쟁이 배경이잖아요. 그렇죠. 남북 전쟁사를 앞뒤로 이해 못하면은 그냥 아름다우신 배우랑 잘생긴 교수님 같은 미남 배우가 나와서 서로 울고 짜는 그런 신파극밖에 안 돼요. 그렇지. 또 미드웨이 같은 경우에 뭐 진주만 같은 영화 같은 경우에도 왜 일본이 뭐 잘못 드셨나? 그렇지. 그 태평양 전쟁의 그 일본과 미국의 국력차가 12대 1이었거든요. 일본이 1, 미국이 12. 뭘 잘못 먹었길래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을 했나? 이거 알아야지 진주만 폭격이 이해가 돼요. 그렇지. 2차 세계대전 전체를 알아야지 그런 하나의 이벤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거 앞뒤 문맥을 모르고 보면 그냥 액션 영화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선생님은 이런 내용을 그냥 책으로 공부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요? 책으로 공부하면 따분하죠. 그래서 그래요. 사실
제 역사 사실 좀 그랬거든요. 아니, 몇 년도에 외워야 되고, 이렇게.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것만큼은 제가 웬만한 역사 전공하신 분들보다 좀 약간 우위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저는 진짜 발로 가서 봤어요. 그래,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다 다녔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국빠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는 신장, 위구르, 티베트부터 시작해서 압록강, 두만강 다 가보고 백두산 올라가고 저 밑에 윈난성, 베트남에 있는 윈난성까지 중국 대륙은 다 걸어서 다녔어요. 언제서부터요? 92년도 한중 수교 때부터. 그러니까 그 여행 자유가 되고 나서부터 중국하고. 92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중공이라고 불러가지고 중공을 못 갔어요, 우리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행 자유가 되고. 92년도에 수교하자마자 그 전까지만 해도 물어봤다니까요. 제가 미국 유학하던 때지 않습니까? 92년 수교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공 유학생이 있으면은 옆에서 가지마. 나라에 걸려. 국정원 안기부에. 그래도 궁금하니까 가서 물어본 거죠. 너 중국에서 왔다면서 베이징에 자금성이 있어? 너무 궁금했는데 딱 그 수교되자마자 바로 대륙에 들어가서 누비고 다녔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